청취자분께서 정말 특별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의 32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손편지 2장인데요. 오늘은 이 카드들을 통해서 한 가족의 사랑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자녀 로우님과 마음님의 개성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런 자료는 정말 흥미롭죠.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안에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기록물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 너머에 어떤 단어를 고르고 또 어떤 농담을 하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족만의 역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오늘 그 숨은 맥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인 마음님 카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걸 처음 딱 읽었을 때, 와, 굉장히 정중하고 진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특히 이 문장이요. 두 분께서 만들어주신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뭐랄까 경외심 같은 것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아, 경외심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마음님 스스로를 화목한 가정이라는 시스템의 수혜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수혜자.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부모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 큰 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증거고요.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계를 내 인생의 지표로 삼겠다. 거의 이런 선언에 가까운 겁니다. 와, 그러니까 두 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다짐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이 화목함이라는 가치를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가족의 행복을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가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평화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막내 아들의 글에서 이런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그런데요, 누나인 로우님 카드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죠. 마음님의 감사가 부모님이 이룬 결과물에 대한 거였다면 로우님은 훨씬 더 근원적인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임에. 이 문장은 거의 철학적인 느낌마저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이거 정말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마음님은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그 건축가에게 감사하는 방식이라면 로우님은 내가 서 있는 땅 그 자체에 감사하는 방식이에요. 와, 집과 땅의 비유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마음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환경의 질에 집중했다면 로우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모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실존적인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한 명은 관계의 양식에, 다른 한 명은 존재의 근원에 감사한다. 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다른 프레임이 각자의 개성과 유머를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두 카드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맞아요. 저 로우님 카드 보고 정말 웃음이 터졌어요. 시작부터 헬로우라뇨? 네. 그리고 카드 한쪽에 조그맣게 쓰인 대체 몇 주년인가요? 이 질문, 이거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건 무심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의도된 허술함이라고 봅니다. 의도된 허술함이요? 네. 이건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엄청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우리 관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보다 함께 기념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신호죠. 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이엔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숫자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군요. 저녁 식사 제안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홍제동 맛집, 머슴과 마님. 저 괄호 안의 물음표가 정말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저것이야말로 가족의 내부 언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내부 언어요? 네. 아마 저랑 진행자님은 절대 그 의미를 100%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머슴과 마님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흉내내는 애정어린 별명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과거에 갔던 식당이랑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저 단어를 통해서 가족만이 공유하는 웃음과 추억을 즉시 소환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머의 힘이죠. 로우님이 이렇게 유쾌한 방식으로 유대감을 확인시켜준다면 동생인 마음님의 유머는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마음님의 유머는 자기 자신을 소재로 삼죠. 앞으로는 옷 정리도 제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문장에서 그게 딱 드러나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이건 로우님처럼 외부를 향한 재치 있는 농담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관계 개선형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형 유머라니? 표현이 재미있네요. 부모님께서 평소에 마엄마 옷 정리 좀 해라 하셨을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잔소리마저도 애정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그 마음 잘 알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라고 화답하는 거죠. 막내다운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자기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주는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로우님은 재치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마음님은 진중함과 자기 성찰로 관계를 다지는 신뢰 담당 역할처럼 느껴져요. 네, 정확합니다. 카드 마지막 서명에서도 그게 보여요. 마음님은 쩍이라는 애교 섞인 의성어를 썼고 로우님은 mom and dad, 로로 같은 영어 애칭으로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각자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편지를 쓴 날짜인데요. 마음님은 12월 15일, 로우님은 12월 18일에 카드를 썼어요. 오늘이 16일이니까 두 사람 모두 실제 기념일보다 며칠 앞서서 축하를 준비한 거더라고요. 아,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건 두 자녀의 축하가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계획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기념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며칠 전부터 어떻게 마음을 전할지 고민했다는 흔적이잖아요. 사랑은 종종 이런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으로 증명되죠. 특히 로우님은 올해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말뿐인 축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저녁 식사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당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청취자분도 자신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안에도 기념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이벤트를 계획하는 기획자가 있고 또 진심 어린 편지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꾼이 있지 않나요? 이 두 장의 카드는 어쩌면 모든 가족 안에 존재하는 그런 역할 분담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희 집만 해도 누가 기획자고 누가 이야기꾼인지 바로 떠오르거든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 두 장의 카드를 통해 드러난 이 가족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자녀의 표현 방식은 정말 다르지만 놀랍게도 두 카드 모두가 가리키는 핵심 가치는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평화와 화목이죠. 마음님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로우님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기뻐요 라고 썼습니다. 맞네요. 표현은 달라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부모님이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자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두 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평화로운 집, 그 다체였던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32주년 결혼기념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농담 하나, 날짜까지 꼼꼼히 뜯어보니까 평범한 감사카드 두 장이 한 가족의 32년 역사를 담은 서사시처럼 느껴지네요. 결국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전하는 진심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혼자 꼽씹어볼 만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로우님의 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12월까지 달려오느라 에너지 많이 쓰고 건강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밝고 유쾌한 축하 메시지 속에 부모님의 힘겨웠던 시간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조심스럽게 녹아있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종종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함께 겪어온 고난과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 안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 역시 표면적인 단어들 밑에 깔린 수많은 unspoken understanding, 즉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엇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요?